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죠. 그 다음에 사고 불박 영상, 그리고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직접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아주 많이 궁금해하는 진단 2주에서 3주 진단으로 합의금을 어느 선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제가 5, 6년 전에 이 썸네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므로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골절이 없다면 병원에서 받는 진단은 대부분 사고 직후 2주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환자의 몸 상태를 촉진을 한 후에 나오는 염좌 진단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서는 진단서 좌측 상단에 임상적 추정이라는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환자를 처음 진찰한 것이고 확정된 진단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가 초진으로 발급이 되더라도 정밀검사를 통해서 새로이 발견되는 어떠한 병명이 있으면 다시 진단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사고 초기의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정밀검사, 즉 CT나 MRI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병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급된 2주 진단이 진짜 2주 진단이 맞는지 체크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엑스레이만으로는 인대 파열이나 근육의 손상, 그리고 신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손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 모르게 통증이 계속되거나 몸 상태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와 좀 상의를 해서 꼭 MRI를 찍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특히 슬관절이라고 하는 무릎관절 있죠. 그 다음에 어깨의 운동 각도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통증이라든지, 또 허리나 목이 아프면서 저림 증상, 즉 신경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필히 정밀검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후에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 또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나 추간판 탈출증 같은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처음 발급되었던 2주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액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산술적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좀 설명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연봉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급여 봉급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고소득 근로소득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사건 처리를 하다 보면 연봉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사람 요즘 많아졌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환자가 한 달만 입원을 해도 1,000만 원 이상의 일실 수익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사업소득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통사고가 크기가 매우 커서 대형사고죠. 의무 기록을 볼 때 아무래도 추가 진단이 예상된다 이럴 때입니다. 사고 초기 엑스레이만 찍었을 때는 2주 진단이지만 환자의 상태를 보니까 MRI를 찍으면 다른 후유증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케이스가 있죠. 특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어깨, 또 통증이 동반된다든가, 또 무릎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 크게 부종이 생기고 무릎에 좀 물이 차고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다면 현재는 2주 진단이지만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면
추가 진단도 나오고 또 잘못하면 합의 금액이 훨씬 많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 직원이 상당히 선제적으로 빨리 끝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약 2개월 정도 입원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2주인데 2개월이 입원이 가능할까요? 물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입원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최초 2주 진단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한 그 후유증이 발견이 돼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정밀검사 후에 새로이 발견된 그런 후유증이죠. 이렇게 입원 기간이 된다고 한다면 법원의 그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위자료와 그 일실수익이죠. 이것만 따져서 계산을 해더라도 약 한 700만 원 정도 가까이 산출이 되는데요. 보험회사 직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그렇다면 입원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도 있고 병원비도 좀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래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의하고 종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주 진단이 사고 초기 2주 진단이죠. 즉 초창기에는 2주 진단이지만 실제 부상 정도는 더 심하고 향후 추가 진단 발급이 예상되는 경우에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몇 가지 설명드린 것 외에는 단순 2주 진단만으로는 1,000만 원을 넘게 합의금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많은 합의금을 받으면 좋겠죠.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합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합의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잘 제출해서 또 그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회사 규정상 감사 제도도 있기 때문에 명분 없이 근거가 없는 합의금을 절대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피해자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때는 보험회사에다가 합의금 산정 요구서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뭔가 불리한 합의금 제시를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